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점점 늘고 있지만 자동차 수출 야적장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한지산업 부흥을 내세웠던 당나무 재배 사업이 예산 낭비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낮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60일의 현충일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호국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국립임실호국원에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유공자 후손들이 모여 고인의 넋을 기리고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씨까지 차분하게 가라앉은 현충일 아침. 추념식이 열린 임실호국원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 분향이 이어집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두 자녀를 남기고 백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남편을 떠올리며 미망인이 쓸쓸하게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불과 3살, 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은 벌써 70대 노인이 돼 손자와 손녀까지 데리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너무나 불쌍히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좋은 시절도 못 보내고 좋은 시절도 한 번도 못 보내고 우리 남매 둘만 믿고 온 가족이 묘비에 둘러서서 한국전쟁 참전 후 몸져 눕고 말았던 고인을 추억합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군인이셨는데 전쟁에서 막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미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안전하게. 참전의 기억으로 괴로워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김정순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립니다. 저 지도판을 들고 앞장서서 이렇게 댕겼대거든요. 그때 시절에는. 그러니까 꼭 그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힘들었다 그래요.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준 순국선열들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현충일. 궂은 날씨 속에 전주 궁경묘지와 남원 충원탑 등 추념식이 열린 도내 곳곳에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정밀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진안과 장수, 순창 등 3개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105km를 정밀 조사해 폭우 시 침수 피해와 집안 침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전체 하수관로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28.1%로 2,295km에 달합니다. 전주역 진입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역 내 버스 승강장 주변을 특별 단속 지역으로 정하고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역 진입로 불법 주정차로 시내버스 대기와 진출입이 어려워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양상이 군소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석 달간 검거한 조직폭력배 215명 중 폭력이나 갈취 등 전형적인 조폭 범죄는 20%로 줄어든 반면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사행성 영업은 29.3% 늘어 소규모 지능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기간 동네 조폭 98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으며 영세 식당 등을 상태로 업무 방해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올 들어 군산항의 물동량이 조금 늘어 지난해보다 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을 위한 야적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군산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항 제4부두에 현대, 기아 승용차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채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25만 제곱미터로 일시에 7,000대를 야적할 수 있고 연간 최대 30만 대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현대와 기아차의 수출과 환적 자동차의 물량이 2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규 야적장 개발이 발등에 불입니다. 일시적인 치장 능력이 돼야만이 이 환적
자동차를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능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야적장 확충이 절실한 입장이죠. 이에 따라 항만 개발과 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군상해양수산청은 인근에 5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야적장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적 자동차의 경우 운송 선박만 바꿔 한 자리에서 하역과 선적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배로 창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군산항 자동차 부두가 추가로 확보가 되면은 국내 수출 차량뿐만이 아니고 상국 간 환적 차량도 유치할 수 있어. 수출용 자동차 야적장 조성에는 국비 51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군산항 자동차 처리 물량이 20% 가까이 증가해 야적장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온 가운데 이번 사업이 항만 인프라 구축의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지난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도내 수험생들의 성적 하락세가 뚜렷해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진로 진학팀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 담당 전문직과 함께 성적 하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들의 성적은 수학 B 영역은 전국 꼴찌로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국어와 영어마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시가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슬로우시티 핵심 거점 지역이 한옥마을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울마당과 전문가 토론회, 국내외 성공 사례 연구조사 등을 진행해 정책 방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한국형 슬로우시티 모델을 만들어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 하반기 국제조정회의 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로컬푸드 1번지라 불리는 완주군 내 2,500농가가 로컬푸드 참여로 농가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450억 원을 기록한 로컬푸드 사업에 2,500여 소농과 고령농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의 40%가량이 월 평균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로컬푸드 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가공체험실 등을 갖춘 농식품 마켓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지산업 부흥을 위해 시작한 당나무 재배 사업이 예산 낭비만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억 원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손에 쥘 만한 성과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전주시가 1억 원을 들여 조성한 당나무 재배지입니다. 2013년까지 단 2차례 수확을 한 뒤로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활용하다가 지금 여기 유지 관리 그런 예산적인 비용이 반영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에도 전주시는 전주대와 당나무 재배지와 처리 시설을 만드는 당무지 공동사업장 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보조금만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사람도 놈도 뭐 많이 얻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좀 잘 되었어요. 한 해 한 해 그때 찌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베려버려요. 보조금으로 확보한 기반을 발판 삼아 전주대는 2007년 한지문화산업과도 만들었지만 2009년 초 돌연 학과를 없앴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학과를 유지할 수가 없죠. 3년도 안 돼 학과를 없앨 즈음 공동사업장은 한지 관련 업체에 맡겨졌습니다. 보조금이 끊기자 2008년부터 전주대는 슬슬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고 전주시와 갈등을 빚다 위탁관리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위탁관리 역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채취한 당나무 대부분은 현지에서 그냥 버려졌고 극히 일부만 전주대 공동사업장으로 옮겨오는 시기였습니다. 수확량은 상당히 많죠.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걸 모두 다 활용을 못하고 그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명맥만 유지하던 공동사업장은 결국 2013년 업체가 손을 떼면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들인 건물은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학과와 학교 기업 차지가 됐습니다. 보조금으로 사들인 기자재들은 위탁 관리업체 창고 안팎에 쌓여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어차피 뭐 없앤다고 이거를 다 기계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우리 돈 들여서 띄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당나무 생산도 인력 배출도 실패한 보조금 사업은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쉬운 사업은 아니었죠. 처음에 그것만 공동사업비 한 번 보조금 내려오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해버렸으니까. 결과를 보면 이건 실패죠. 하지만 2004년 전주시에 사업을 제안했던 전주대는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학교 건물 한 동을 지었고 법인 소유 임야를 쓰기 좋게 개간했습니다. 여전히 한지 산업에 목을 매는 전주시는 그동안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올해는 재배 농가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당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인공시설이 대대적으로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총 71억 원을 투입해 도내 연안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바다 목장과 바다숲을 조성하는 한편 종묘를 매입해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다 목장은 군산 옥도면과 부안 위도 등 2개 해역 130헥타르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에 오피스텔과 컨벤션 센터 신축이 추진돼 주거 안정과 숙박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국가산단에 착공 예정인 근로자형 오피스텔은 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로 사무실 136개실과 공동주택 123개실 등을 갖춰 산업단지 종사자와 공공시설 관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산단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국제컨벤션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숙박시설도 구비해 외지인들의 숙소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는데 반응이 기대 이상입니다. 이 생활체육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개방 확대 요구가 높은데요. 관건은 예산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오후, 초등학교 체육관이 배드민턴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닫히는 체육관이었지만 오늘은 주민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그간 마땅한 경기장이 없어 운동할 곳을 찾아 떠돌거나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돈을 주고 다른 데 가서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할 수 있을 때 낮에도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전라북도 체육회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방과 후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성과입니다. 시설 관리 겸 지도자까지 배치되면서 학생 체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학교 측의 반응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권장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드민턴과 배구, 탁구 등은 물론 평소 접하기 쉽지 않았던 유스포츠와 풋살, 라인댄스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개방된 학교 체육시설은 8개시군 15개 학교로 많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많은데 한 곳당 연간 4천만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체육 기금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동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와 안전 문제 등으로 그간 수업이 끝나면 닫혔던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들과 학생들의 체육 활성화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이하로 회복하면서 비교적 맑고 선명한 교통시야 속에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익산 지역에는 지금 이슬비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운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도 23호선 익산여객 앞에서 범거치 공사가 진행됩니다. 전면 통제되거나 부분 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진안군이 노인보호구역 주변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또 남원시는 가뭄 상습 지역인 대산면 금강지구에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은 노인복지타운과 군의료원 등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신호등 설치와 차선 분리대 그리고 교통안전 발광형 통합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또한 관내 노인들의 의료원 이용 편의를 위해 농어촌 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터미널과 공공버스 정류소 45개소에 탄소 발열 의자를 설치합니다. 노인 관련 각종 교통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겪는 대산면 금성리와 옥윤리, 화정동 등 3개 지역의 다목적 농촌용수 공급을 위해 144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송수관로 4km와 용수로 5.2km, 저수지 2개소와 양수장 1개소가 설치돼 144헥타가 가뭄 걱정을 덜게 됩니다. 완주군이 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이서면의 인구가 15,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마을버스와 택시의 통합형 승강장을 신설합니다. 통합형 승강장은 냉난방 시설이 추가된 밀폐형으로 제작되는데 승강장 옆에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 대기실도 설치돼 장애인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군산시가 ICT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첨단화로 미래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지만 지역 현실과 거리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는 국가적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 경제를 지역 여건에 접목한다며 주요 전략으로 ICT 연구기관 유치 및 디바이스 산업 육성, 문화기술 융합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잇따르는 새만금 투자 철회 등 시급한 지역 현안과는 괴리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가 매년 2천여 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북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019건으로 전년도 1,839건에 비해 100건 이상 늘었습니다. 학대 가해자 중 78.5%는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이었으며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31.4%, 신체적 학대 18.8% 순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범죄가 가중 처벌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벌금 이상의 폭력 전과가 3년 이내 2회 이상인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담검사를 지정해 법원에서 폭력사범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가족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공연합니다. 수묵화가 홍성녀 초대전이 오늘부터 26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담쟁이회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전주공예품 전시관에서 제3회 회원전을 갖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모레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단오절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명인 명찬과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한 무대에 어우러진 천출 명인 명찬 공연이 모레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전주 단오 행사가 모레부터 이틀간 덕진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민대학 제5강좌가 내일 구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됩니다. 완주군은 모레 군청 문화광자실에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전국지회는
오는 11일 전주 중앙교회 중앙살림마당에서 제17회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합니다. 제2회 전라북도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정읍 27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으며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만조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